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소름으로 더위를 잊게 할 공포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피칠갑한 좀비부터 생각이 납니다. 좀비라면 워킹데드나 블랙 썸머 같은 매니아층의 인기가 몰빵된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중 많은 드라마들이 세계 멸망을 토대로 해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세스가 찾아온 드라마는 코미디 요소까지 MSG 듬뿍 친 영국 드라마 존버트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캣은 여느 때처럼 길드원과 좀비 게임을 하는데, 이것들이 게임은 뒷전이고 계속 채팅만 합니다. 자세히 보니 뉴스에 인육을 먹는 사람이 나왔다고 좀비가 아니냐고 묻네요. 설마 좀비로 변하는 중인 걸까요? 는 내 착각. 내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신음이었습니다. 캣의 언니 조입니다. 불쑥 들어온 캣 때문에 깜짝 놀라며 손잡이에 속옷이 걸려있으면 출입 금지라는 룰을 언급하네요. 동공 확장하게 하는 저 검은 눈알을 보니 의심할 여지 없는 좀비가 된 주드. 천지분간 못하고 조를 덮쳐버립니다. 언니와 합심해 주드를 방에 가두고 좀비는 문을 못 연다는 예전 TMI를 남발하지만, 이 드라마는 다르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주드네요. 개구리 왕눈이처럼 뼈가 부러져 쓰러져도 일어나는 게 좀비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들은 써니와 아마르입니다. 좀비 대출연에 대피하라는 방송에도 굴하지 않고 파티 후 버밍엄발 열차 시간에 늦어 뛰어가는 두 사람. 기차 지연과 취소에 상황을 무리려 했는데 경비 좀비가 이 둘을 맞이합니다. 피칠갑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좀비가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다시 조와 캣이 나왔네요. 역시나 좀비는 사람을 물고 뜯고 맛보는 중이죠. 이 순간만큼은 필수 지식을 갖춘 인재로 등극한 캣이 좀비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전 남친인 로베베로 길드원이 섬을 소유한 런던까지 가자고 합니다. 신호도 안 잡히는 화장실에 갇혔는데 얼굴을 보고도 정신 착란일 테니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말에 기차표를 밑으로 슬쩍 넣는데 좀비는 진짜 그걸 가져가네요. 밖으로 슬쩍 보는데 여기도 갈비 파티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SNS 좋아요 수가 중요한가 봐요. 잘한다. 몰카는 역시 잡혀야 제맛. 도망가려는데 뒤에서도 기차표 받은 좀비가 반겨줍니다. 결국 자매는 운하에 도착하는데 캣은 자연스럽게 키를 찾아 문을 엽니다. 현재 여친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여기도 검은 눈깔 출현.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우선 되는 대로 칼을 먼저 집어들고 이미 죽인 적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사시나무 떨듯 호응장담하지만 그건 게임이 아니냐고 조가 소리치네요. 제대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피까지 묻었다고 점점 흥분하는 조. 빵 자르는 칼로 뭘 더 어떻게 찌르냐고 언니한테 말하는데 이건 어떠냐며 밀대를 건네줍니다. 결과는 홈런 때리고 사과하면 어쩌냐고 하는 조에게 밀대를 넘기는데 안드로메다까지 날려버리는 조. 이제 좀 죽었나 싶은데 역시 우리 왕눈이는 굳세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가 시카를 발견하고 제대로 찔러냈습니다. 배의 속도가 군뱅이라며 경찰서로 향한 조. 아니나 다를까 좀비가 장악했네요. 경찰차에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반응이 없자 건드려보는데 역시 공포영화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진리를 증명해줍니다. 좀비에 둘러싸여 갈 곳이 없자 응급차에 타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아미르와 써니는 어떻게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얄짤없이 카드 번호를 대라네요. 제초 카드인데 굳건히 찬찬히 누르지만 오류 발생. 다시 눌러야죠 뭐. 결국 성공해서 휴가까지 따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첨이 반갑지도 않을 뿐더러 빵빠레를 듣고 좀비가 몰려옵니다. 차 안에서는 좀비가 수갑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 평장을 되찾았는데 밖에서 롤러코스터까지 덤으로 태워주는 좀비들. 그런데 전장에 잔다르크 뺨치는 모습으로 문을 열어 제끼는 캣. 하지만 조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밀대로 뚝배기를 깡! 날려버립니다. 레지던트 이블을 연상시키는 간지 가죽 거적대기는 어디서 난 걸까요? 세상에 잊고 있었네요. 초반에 등장했던 주드가 집착하는데 1시간 만에 벌써 스토커가 생겼냐며 언니를 탓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에 그러면서 잤느냐고 순살치킨을 만드네요.
네트볼 시작! 치킨이 반발하지만 어쨌든 몰려오는 좀비는 피해야겠죠? 우렁찬 엔진과는 달리 우리 속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침에 시장 보러 근처 마트에 가도 저녁에 들어오겠네요. 배에 탄 게 이 둘뿐이 아니었네요. 정신 차려야 한다며 심기일전하는 두 남자와 달리 자매는 해탈한 얼굴로 경치를 즐깁니다. 저기 뛰어오는 사람은 배 주인 로비입니다. 이 돛담배 없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화의 시작입니다. 주인공 넷이 한 컷에 등장하죠. 아미르와 써니가 조와 캣을 위협하며 보트를 내놓으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 앞에 보이는 수문이 평소와 달리 닫혀있네요. 캣은 보트가 갖고 싶다면 수문마다 열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와 아미르가 열심히 미는 와중에 끈질긴 주황 난닝구가 재등장했어요. 문은 아직 닫혀있지만 우선 배에는 타야겠죠? 방향을 틀고 어딘가 도착한 네 사람. 캣이 위험하다 말려도 조와 아미르는 핸드폰과 차를 찾아야 한다며 나서고 캣은 온라인에서 만난 좀비 전문가 빅네임 히어로를 데리러 갑니다. 드디어 멀쩡한 인간이 나왔네요. 이들의 자기소개는 예를 들자면 좀비 천사님? 같은 느낌의 닉네임 소개로 열립니다. 도로로 나섰던 두 사람은 드디어 열리는 차를 찾아냈습니다. 아미르는 조에게 잘 보이려고 허세 짱 태도로 영화에서 본 기술을 시전하는데요. 지나가는 개도 짖는 차 경보음이 울리니 좀비가 빠질 수 없겠죠? 차 안에 죽어있는 남자는 몇 년 동안 조를 꼬시려고 발악했으나 소용없었다는 남자라네요. 조가 핸드폰으로 로베 위치를 찾아내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마르는 전 남친 스토킹하는 거냐며 묻네요. 제가 봐도 이상하긴 합니다. 캣이 커피를 가지고 빅에게 갔는데 빅은 써니를 쓸모없는 녀석이라며 다음 기회에 처치하자고 했고 캣은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 치고 내보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빅의 손목이 물린 자국이 있네요. 차를 찾긴 했는데 운전석에 앉은 아미르는 수동을 몰아본 적이 없다네요. 짜증나지만 자리를 바꿔야 차가 움직이겠죠. 빅이 석궁을 갖고 나와 좀비들을 향해 쏘지만 맞지 않습니다. 명사수라고 했으나 못 맞추는 걸 보고 의심스러워하는 써니. 이에 찔렸는지 빅은 시야가 벗어났다고 연습탄이 필요할 거라고 말하네요. 아마르와 조가 있는 차 주위로 좀비가 둘러싸고 지금 상황에 롭을 구하러 못 가는 조의 멘탈은 녹아내리지만 아마르는 우선 침착하라며 롭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위로해줍니다. 차키의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며 트렁크가 열릴 거고 트렁크 쪽으로 좀비가 들어오면 도망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내네요. 조는 어이없는 상황에 정신을 놔버린 아마르를 데리고 차에서 나옵니다. 그냥 튑시다. 조와 아마르를 기다리는 와중에 써니는 빅이 좀비에 물린 상처를 발견하고 맙니다. 물린 자국이 맞는데 나 안 변한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빅에게 차를 한 잔 더 주겠다고 캣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써니. 그런데 전혀 믿지 않네요. 엔진 가열시키는 전문가일 때부터 알아봤다며 단서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는데 계속 빅을 싸고 돌자 석궁 챔피언인데 쏘지도 못하는 인간 아니냐고 이거 싹 다 합치면 삼진 아웃이라는 써니. 삼진이 아니라 여권 사진까지 다른 사진이네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배가 쿵 하고 멈춰버립니다. 정체를 밝히라는데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헛소리를 하지만 허리에 문신을 보니 게임상에서 자신과 싸운 카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순간 좀비로 변한 카렌은 종이장 같은 써니를 던져버리고 캣의 뒤를 쫓습니다. 게임에서 멋지게 물리쳤던 것처럼 같은 장면을 현실에서 반복하다 가슴에 화살을 맞은 카렌. Connection terminated. 엑! 하며 수장됩니다. 이후 네 사람은 무사히 배로 집결하고 가장 안전한 배에서 지내기로 하는데 캣은 죽상인 조가 걱정되어 물었지만
원인은 어이없게도 폰이었네요. 이렇게 존보트 1, 2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뭔가 색다른 재미를 느끼셨나요? 과연 주인공들은 좀비로 인한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Friended you. We're still friends. Friends with benefits if he's around and I'm bored. Friends with benefit은 서로 이득으로 엮인 관계의 친구라는 말로 보통 섹스 파트너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FWB라는 약자로 많이 사용되죠. I'm so sorry. Don't apologise, you've got to mean it! You gotta mean it. 보통 mean은 의미하다의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쉬운 예시로 I mean it 이라고 사용하면 진심이야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 더 쉽게 풀어보자면 You have to mean it. 즉 진심으로 때려버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ink of all her bitchy comments. 1 hour into the apocalypse and you have a stalker. 1 hour into apocalypse and you have a stalker. 뜻은 종말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스토커 달고 다니네 정도로 캐시 언니에게 비꼬듯 하는 말이에요. 영국은 비꼬는 듯한 말투를 미국보다 평상시에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I barely know him. And you slept with him anyway. It's time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Sonny. Get off the sofa. Get off the sofa. 이것보다는 미국에서 get off the couch 라고 종종 쓰입니다. 이제 그만 소파처럼 편하게만 지내는 건 그만 찾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라는 약간 비웃는 명령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eah, I think the boat's the best bet. Boat is the best bet. 여기서 best bet은 가장 안전하거나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방책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4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모기랑 더위 조심하시고 아직 종식되려면 먼 것 같은 코로나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새여자 이야기였습니다.